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큰 1단원 단원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단원 마무리 문제들을 푸는 날인데요.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아직 교과서 72쪽부터 77쪽까지 내용들 해결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지금 해결하길 바랍니다.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문제를 풀지 않고 강의만 듣는 건 지금 오늘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요, 혹시 아직까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은 지금 영상 멈추고요, 문제들 모두 해결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문제 해결 다 된 친구들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작권 경고입니다. 저작권 경고.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수업에서만 이용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녹화, 녹음, 캡처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료 추천받습니다. 파워포인트, 템플릿 역시 늘 인디스쿨 해야 선생님 자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지 출처는 2015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에서만 추출하였습니다. 문제는 모두 풀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풀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각 소단원마다 내용들,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한 소단원의 내용이 이만큼 두세 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의미가 여러분, 이거를 이 단원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단원 배웠으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라는 정말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조차 모르면 조금 곤란해져요. 알았죠? 한편으로는 이거 안다고 해서 나는 내용 다 알아 라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함께 시작해보죠. 첫 번째 소단원 내용 가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의 땡땡 과정. 책 보지 마세요. 여러분 책에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건 문제로 만든 겁니다. 이 사건, 세 가지 사건들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죠?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죠. 책 보지 마세요. 민주화 과정은 시민의 정치 땡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시민의 정치 뭐죠? 이것들을 모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여죠. 시민의 정치 참여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시민들은 투표, 그리고 언론을 통한 의견 제시,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한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단입니다.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 이거 뭐였죠? 그리고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됐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정치라고 했죠. 그냥 읽었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잘 안 떠오르죠?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했다면은. 책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정치제도 하면은 나와야죠. 뭡니까? 정치제도 하면 바로 민주주의죠. 세 번째 갑니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이것 봐라. 관용, 비판적 태도. 관용, 비판적 태도. 이거 뭐였죠? 이 내용. 일단 지금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 포함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억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였습니다. 실천하는 태도 세 가지였죠. 그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세 가지가 관용, 비판적 태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뭐죠?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였습니다.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땡땡이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에서 국민 주권은 헌법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쓰이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 이거 주권이라고 하죠. 그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뭡니까? 국민 주권이죠. 기억해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다음,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드는 뭐,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하는 뭐,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뭐, 이 일을 나누어 맞는데 이를 무엇이라 한다? 아하, 뭐 쉽죠? 법 만드는데 뭐였습니까?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하는 여기는 정부였고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 여기 어디였습니까? 법원이죠. 이 일을 나누어 맞는데 이 세 가지 기관이 일을 나누어 맞는 것 이거 우리 뭐라고 했다? 삼권 분립이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배운 내용을 알아봅시다인데요. 첫 번째,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 이건 뭐였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땡땡땡 세 글자였죠? 무슨 운동? 민주화운동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한다. 이거 너무 쉽다. 그죠? 정치제도네요. 심지어. 뭐였죠? 민주주의죠. 세 번째,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다 하며 아이고 여기서 끝나죠. 그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래요. 확실하죠.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 뭐다? 정부다. 기억하세요? 네 번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그죠? 뭡니까? 삼권 분립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각그물의 예시, 마인드맵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시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정리해 볼 만한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뭐 예시 3권 분립이 있긴 한데 다른 방향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선생님도 3권 분립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권 분립이요. 그럼 3권 분립을 가운데 놓고요. 자, 동그라미 쳤어요. 3권 분립 그러면은 세 가지 나와야겠죠. 뭐죠? 입법부. 지금 선생님이 생각금을 그리는 과정을 잘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3권 분립하면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씩 또 가볼게요. 입법부는 뭐죠? 입법부는 국회예요. 그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죠. 뭐 다른 것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수장은 국회의장이었죠. 그죠? 기억하죠? 자, 사법부로 갑니다.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였죠? 법원이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법에 따라 재판을 하죠.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은 누구였다? 대법원장이었다. 대법원장.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뭐였죠? 정부였죠. 정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하죠. 그리고 수장은 누구였다? 수장은 누구? 대통령이다.
선생님은 삼권 분립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 내용을 배우면서 떠오르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짧게 그냥 선생님이랑 한번 쭉 훑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리할 만한 주제, 뭐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뭐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이런 것들, 그죠? 민주선거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민주선거의 기본 정신이 4가지였는데 기억할까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뭐 이런 것에 대해 정리해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아까 전에 우리 했었죠, 그죠? 관용, 양보와 타협, 그리고 비판적 태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운 내용들 최대한 떠올려서 생각 그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봅시다. 아, 3개 이상이요? 아,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 단원의 내용을 뭐 한 문장으로, 뭐 2문장으로,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과 민주주의를 묶을 수 있겠네요. 그죠? 선생님이 뭐 예시를 든다면 뭐 이런 내용들 가능하겠죠?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는 까지 하면은 뭐 자유, 평등, 민주주의 됐네요. 그죠? 국가 주인으로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따르고 그러면 국민주권 썼네요. 그죠? 따르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라고 하면은 참여까지 모두 썼네요. 그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글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썼던 글을 따라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어를 많이 안 쓴 친구들은 단어 여러 개 써가지고 다시 한번 다듬어보는 것 추천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십자말 풀이 놀이가 있네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십자말 놀이입니다. 가로 열쇠 1번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국무회의라고 해요. 국무회의요. 국무회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렵죠, 그죠? 자, 다음 세로 열쇠 1번 가겠습니다. 세로 열쇠 1번.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 이거 알죠? 뭡니까? 국회였습니다. 이제 가로 2번 갈게요.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 아, 이거 우리 계속 얘기하죠, 그죠? 국가의 주인된 권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뭐죠? 국민주권이에요. 그죠? 국민주권의 원리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세로 열쇠 3번 보면 되겠네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땡땡의 쉽다, 그죠? 여기 주 쓰면 되네요. 민주주의였습니다. 세로 열쇠 4번 갈게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 뭐, 권, 뭐뭐 쉽죠? 뭐죠? 3, 권, 분, 리비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가로 열쇠 5번 갑니다. 5번 갑니다.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 그 지역 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제도. 뭐였죠? 지방자치제죠. 지방자치제. 세로 열쇠 6번 가겠습니다.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무슨 치? 정치. 세로에서 7번 바로 갈게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곳. 5글자 뭐였습니까? 헌, 법, 재, 판, 소. 그죠? 자, 마지막이네요. 가로 열쇠 8번.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 여기 뭐였죠? 법원이죠. 어때요? 많이 맞췄나요? 어려웠던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투표율 변화를 살펴보고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건데 투표율을 한번 쭉 봅시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파란색이고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초록색이에요. 전체적인 경향을 한번 쭉 볼게요. 어때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본 대로 판단하면 돼요. 일단 투표 전체적인 경향을 한번 볼까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두 볼게요. 지금 첫 시작이 1987년부터인데요. 87년부터 전체적으로 어때요? 지금 한 2016년도까지는 쭉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2012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쑥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뭐 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 또 볼까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지금 차이가 다 어떤 선거가 더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죠?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보다 높다, 낮다? 높다. 그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뭐 투표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뭐 대부분 80%를 넘지 않는다. 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뭐 넘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낮은 투표율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표율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수록 정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네, 맞아요. 뭐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늘어나서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써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투표 참여한 사람에게 뭐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뭐 공공시설 같은 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내용은요. 신문기사에 나온 법안의 필요성을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입니다. 아, 제목부터 강렬하네요. 오스트레일리아 투표 안 하면 벌금의 구속까지. 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고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의무적으로 국민 누구나 투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은 뭐 벌금을 내거나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법이네요. 그죠? 오,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토론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의무투표제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한쪽만 한번 택해보세요. 알았죠? 한쪽만 택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먼저. 알았죠? 그리고 나면은요. 나랑 반대되는 역할 있죠. 나랑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써봅니다. 자, 내가 처음 생각한 입장과 그 반대편의 입장 모두 기록해보고요. 최종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77페이지는 정치 발전을 위해 투표율을 높이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 빈칸 있죠. 그죠? 교과서 빈칸에 그냥 나름의 방법대로 직접 그려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큰 1단원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머릿속에 잘 남아 있었나요?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앞으로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